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오늘 2025년 10월 18일 오늘 경기 또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그리고 이틀 전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의견들도 많으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어, 오늘 경기가 많아서 먼저 중요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 경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저녁 8시 이전 경기까지 저녁 8시 이전 경기까지 일부로 나눠서 찍어드리고 오늘 10월 18일 저녁 8시 이후 경기는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오늘 두 편의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고 올라갈 때 바로 알람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은 제가 영상 올리는 대로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일본 리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도쿄베르 대 알비렉스 요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먼저 도쿄베르 승코를 먼저 좀 예상을 해보면 도쿄베르가 2 그리고 니카타가 0, 2대 0, 2대 0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 먼저 일본 경기 먼저 승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도쿄베르의 승을 예상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너무 아침이다 보니까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2대 0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경기라서 좀 어저께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살짝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쿄베레가 2 그리고 니카타가 0, 2대 0 승리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승패를 좀 의논하기보다는 1대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0대 1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2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도쿄베레는 2.5 언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오늘부터는 먼저 승패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각 팀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도쿄베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늘 이번에 보시면은 일단 발이 빠른 전방의 소메노가 조금 인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압박이라든지 전환 속도가 매우 높아서 중앙에서 그리고 요런 쪽에서 움직임이 살아 있어서, 그리고 중앙이 막혀서도 측면이랑 이런 다양한 공격 루트를 완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쿄 베르디의 승이 조금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브렉스 니카타의 같은 경우는 일단 투톱에 하세가와랑 마테우스 모라이에스, 얘네가 이제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두 선수의 단점이 측면을 커버하는 게 좀 어렵고 수비 가담이 좀 약해서 도쿄베르가 강한 중앙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아무래도 이제 중앙이 뚫리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2대 0을 좀 보시는데, 축구라는 게 100%가 없다 보니까 안전하게 저희는 도쿄베르는 2.5 언더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도쿄베르는 중앙에 침투가 좋고 세컨드볼 장악에서 확실한 우위가 있다. 그리고 니카타는 수비도 그렇고 라인 밸런스가 무너져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츠다 대 후쿠오카입니다. 마츠다 대 후쿠오카고, 마츠다 대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무리 봐도 요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치다 승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요게 승이 1대 0? 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 없기 때문에 1대 1까지도 마치다가 우세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2.5 언더로, 마치다도 2.5 언더로 가시면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다 대 후쿠오카는 2대 0 또는 1대 1, 어쨌든 2.5 언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마치다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어쨌든 여기 주전인 후지오소마가 침투 타이밍도 잘하고 좋고 역습도 잘하고 그다음에 하프라인에서도 잘 움직이는,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을 잘 흔드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빌드업도 잘하고 전방 패스도 정교해서 체력만 잘 버텨지면, 그리고 저희 쪽에 나상호가 투입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압박 타이밍이 있어서 공격과 수비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벤 칼리파라는 이 용병이 피지컬이 좀 좋아서 볼을 잘 지키기는 하는데 속도에서 좀 약합니다. 속도.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요 전환 템포가 낮다 보니까 요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 전환이라든지 세컨드 찬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 점유율이 높게 가져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결정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다 대 후쿠오카는 마치다에 조금 승을 보시면서 2.5 언더로 가시면은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와사키 대 시미즈 대 가와사키입니다. 여기는 일단은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주말이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을 좀 못해갖고 약간 콧물이 좀 나고 있어서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골 결정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가와사키의 승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오늘 골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5 언어복 기준점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가와사키 대 시미즈 경기는 가와사키 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대 0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3대 1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의견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가와사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괜찮아요. 점유도 괜찮고 라인 간격도 촘촘하고 압박도 잘하고, 아무래도 수비에서 공격 전환 방향 전환도 빠르고 중앙에서 공격 수비 전부 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전술도 좋고 템포 조절 능력에서도 시미즈보다 앞선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레벨이 한 단계 다르다. 레벨이 가와사키가 2층이면 그래도 시미즈는 1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가와사키를 좀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 재밌게 터지면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오버 가시면서 경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미즈도 조금 말씀드리면 수비를 좀 많이 초점을 두고 있긴 하는데 3백 구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도 적고 상대방이 역습 당하기도 쉽고,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3백 구조 때문에 중앙에서 빠르게 들어오면 수비 간격도 쉽게 벌어지고 세컨드 커버도 느려진다.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조금 가와사키가 앞설 수 있긴 하지만 밸런스라든지 템포 조절 능력에서도 가와사키가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코마리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요코마리, 요코마리. 그다음에 우라와 경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승패를 논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둘 다 승패를 가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골이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골이 많이 터질 것 같다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승패보다는 일단은 스코어를 논하기 전에 일단 3점 이상은 터질 것 같다. 1대 3이냐, 2대 2냐, 2대 1이냐, 1대 2냐, 1대 3이냐,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우라와는 오버. 이것도 오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으로 보면은, 요코마리가 낮게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코하마 마리노스 팀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얘네는 메인 공격수가 타니무라가 이제 중원에서 템포 조절도 하고 빌드업도 하고 있는데, 수비 전환이라든지 측면, 그리고
스피드도 좀 떨어진다는 평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백이랑 풀백에서도 공간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이 많이 흔들릴 것 같다. 그래서 공격력이 저하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라와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중앙 공격수랑 공격 연계도 잘 되고 페널티 박스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세키네라는 선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빈 공간을 잘 찾는 미드필더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코하마 마리노스 수비 라인이 많이 흔들릴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대2 정도 아니면 2대2 정도. 근데 승패를 논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확률을 높여서 3.5, 2.5 오버.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오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FC 대 나고야. 요코하마 FC 대 나고야. 얘네는 둘 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양쪽 다 수비들이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오늘 많이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스코어 사실 예측은 의미가 없긴 한데, 스코어 뭐 한 1대1 정도 본다고 하면은 막 비슷비슷하다. 지금 승패도 보시면 배당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승패 따지지 마시고, 그냥 0대0 또는 1대1 정도 예상하시면서, 어, 요코하마 FC 같은 경우, 경기 같은 경우 2.5 언더 보겠습니다. 2.5 언더. 2.5 언더 보시면은 오늘, 요 경기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사카 대 가시와 대 오사카입니다. 요거는 조금, 배당으로만 보시면은, 그냥 오사카 아니죠. 간바 오사카고, 그 다음에 가시와 레이소, 간바 오사카 대 가시와 레이소, 요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전문가들이, 또는 전문가들 의견은 뭐 배당에 반영이 됐다 치고, 저희 투터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던 의견으로는 가시화가 좀 이길 거라는 평이 좀 많아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 이유를 조금씩 가져가 보면은, 한 0대2 정도, 0대2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저희 공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승패 가져가면 좋긴 하겠지만, 가시와 승, 가시와 승을 가져가시면은 오늘 좋은 경기 있을 것 같습니다. 0대1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0대2까지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배당, 저희가 처음에 공부했던 거는 가시오가 그래도 0대2 정도로 나오니까, 핸디가 1점만 떠도, 1점 기준으로만 떠도 배당이 괜찮으면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가시와 프랜승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배당 지금 핸디가 1점이 떠면서 지금 승무패 배당이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의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번 간바 오사카 이제 경기 팀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어쨌든 이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는 짜임새 있는 빌드업 이게 이제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수비가 확실히 불안합니다. 수비에서 공격수들이 압박했을 때 공을 돌리거나 이런 회피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원이나 이런 패스도 잘하는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역습형을 잘하는 수비하다가 후반에 역습하는 이 팀들을 상대하는 고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공을 지속적으로 볼 점유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상대의 전환 속도를, 공격 전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시와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가 고전을 취하는 수비 라인, 안정된 수비 라인을 가지고 있고 공격 전환 효율까지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키타라는 공격수가 압박도 잘하고 연계 플레이도 잘하고 있어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요 지점을 책임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비가 안정돼 있다. 공격 전환이 잘한다. 그래서 간바 오사카 상대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정리하면 가시와 승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 드리면 어쨌든 간바 오사카는 공격적인 전술을 가져가고 있고 가시와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가져가면서 역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술적 매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카야마 대 세레소 오사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오카야마 대 오사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두 팀도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날 거라고 보고, 아무래도 세레소 오사카가 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언어보는 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카야마 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0대 3이 됐든 뭐 1대 2가 됐든 2대 2가 됐든 둘의 전술이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2대 2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또는 1대 2까지로 오사카가 승기를 잡아가면서 1대 2까지 가져가면서 오버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카야마 대 오사카 경기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J리그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카야마랑 오사카도 간단히만 좀 코멘트 드리면은 팀들에 있어서 어쨌든 오카야마는 윙백이 좋다. 그리고 전방에서 있는 이쯤이라는 선수가 압박을 주도하긴 하지만 이 공간 활용보다는 포스트 플레이에 좀 집중하는 유형이고, 그리고 윙백이 한 명밖에 없어서 양쪽 측면에서는 좀 수적 열세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회복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는 4-2-3-1 포메이션 갖추고 있는데, 이 공격할 때 좌우 폭 넓히면서,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도 사이드 라인도 같이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볼 결정력이 좋고 후방에서부터 볼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도 잘하고 크로스랑 인사이드도 잘한다. 그래서 일본 경기는 아까 오카야마도 측면이 좋고 오사카도 측면이 좋다고 했는데, 측면 전술이 누가 더 잘하는지, 요 완성도가 누가 더 높을지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와키 대 에이메 대 이와키입니다. 요 경기는 지금 보시면 약간 좀 전력 차이가 나는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키가 아무래도 이길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마인이라든지 뭐 2.5 언더까지, 예를 들면 2대 0까지 나와야 되는데 요 2대 0까지 나와야 좀 1마인이 의미가 있고, 그런데 보시면은 이 에이메가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도 무너지고 전환 템포도 떨어지면서 조금
수비, 수비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키 대 에임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분들, 이와키 승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대 0이나 3대 1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1마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공부하면서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1마인이 가능하면 가장 배당적으로 좋지 않냐. 그리고 2대 0까지도 보면은 이와키가 승하는 거 맞지 않냐.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포츠라는 게 100%가 없잖아요. 그래서 3대 0 또는 2대 1까지도 나오면은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번에는 2.5 언오버 오버로 가겠습니다. 이와키의 오버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희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포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의견 드리면 이와키 승으로 저희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미야 대 후지에다. 오미야 대 후지에다입니다. 오미야 대 후지에다는 얘네도 골이 좀 많이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오미야 승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이유를 저희가 조금 어제 공부했던 내용 요거는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미야 승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 오미야가 이브 리그라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공격을 측면도 잘하고 컷백 패턴도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연결이 좀 잘 되고 있어서 공격의 골 결정력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도 좀 높게 유지되고 있고 90분 내내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유지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반대로 후지에다는 아무래도 이게 약간 좀 다른 팀이랑 다르게 전방 피지컬 싸움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 포스트 앞에서 크로스 올린 거, 이런 이제 제공권에서 위협적이지만 이 완성도가 좀 낮아갖고 전방에서 볼이 쉽게 끊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이 좀 결정력이 약하다. 그러다 보니 오미야가 승으로 가져가시고 오버까지는 확률 세모 오버까지는 세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2부 리그입니다. 그래서 사간도스 대 아키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둘 다 좋은 팀들이긴 한데 골이 좀 많이 안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심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사간도스가 이길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비길 수도 있잖아요. 비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저희 투투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던 내용으로는 2.5 언더 보고 있습니다. 사간도스는 대 아키타는 언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2부 리그라서 좀 많이 모르시니까 특징 한두 개씩만 말씀드리면 사간도스는 일단 세컨드 볼 이후에 공격 전환이 엄청 빠르고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슈팅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매우 탁월한 팀입니다. 그래서 골이 좀 잘 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키타는 반대로 수비가 좀 단단한 그런 걸 지향하는 팀이긴 한데 포메이션도 4-4-2거든요. 그런데 측면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 전환이 잘하는 사간도스가 아무래도 압도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K리그입니다. K리그. 다시 이제 K리그도 슬슬 고개를 들고 있고 응원하시는 축구 팬들도 요새 K리그 많이 떠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K리그 오늘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일단 울산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 팀의 전술적인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떤 팀인지 좀 팀 색깔이 많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에 이어서 신태용 감독 최근 뭐 폭로전도 많이 있고 감독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내부적으로 많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뭐 팀의 기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지도부들, 리더진들의 이런 사태들이 선수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비에서 공격 전개는 잘하고는 있지만 수비에서 구조적 불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0대2 정도로 광주FC가 스코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 0대2 정도로 광주FC가 이기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FC의 프랜승 2마인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1마인으로 프랜승 0대2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광주FC 마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울산에 비해서 라인이 간격이 매우 정돈이 잘 돼 있고 압박과 전환도 모두 구조적으로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종효 감독 같은 경우는 국내 지도자 중에서는 전술적인 이해도나 팀 밸런스 조율 능력이 가장 높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산의 지도부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광주의 지도부, 리더, 수장, 선장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FC의 승을 가져가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배당이 이렇게 높게 뜬다고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0대2 그럼 무조건 광주FC 승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당이 이렇게 튈 줄은 몰랐어요. 지금 외국에서도 보시면은 배당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여기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이건 좀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배당만 볼 게 아니라 저희는 일단 지도부 그다음에 축구는 조직력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0대1만 보신다 하더라도 광주FC의 승 그래서 다시 의견 좀 정정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광주FC의 울산FC는 패, 광주FC의 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C 서울 대 포항스틸, 포항스틸 대 FC 서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좀 오늘 설명드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FC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핵심 수비수 야잔, 용병이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고 컨디션이 출전한다 하더라도 컨디션 소화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 안정성이라든지 빌드업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이랑 미드필더 장악까지 동시에 노리고 있는데 세컨드 볼 노리는 이호재도 너무 공중에서 압도적인 타점도 자랑하고 있고 중원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용이 서울전에서 아무래도 홈팀 예전에서 동기부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친정팀을 상대로 하는 첫 맞대결입니다. 그러면 기성용 오늘 날라다니겠죠? 기성용 오늘 날라다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0대1까지만 보다 하더라도 지금 1마엔, 2마엔 떴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0대0까지도 보고 1대1까지도 본다라는 얘기인데 0대1 승리 FC 서울 주전 수비수의 부상 그리고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기성용의 불꽃슛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포항스틸 승을 FC 서울의 패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은 그냥 기성용 한 명만 봐도 기성용이 얼마나 이를 악물고 뛰는지만 봐도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하나 대
너무 내려갔습니다. 대전 하나 대 제주 SKFC, 제주 SKFC 대 대전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쯤에서 저랑 이제 의견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의견 주시고 있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같이 의견 참고해서 제가 수정할 방향 또 아니다, 요거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게 맞다, 이런 의견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중간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힘내서 영상 찍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팀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전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도 잘하고 중원 장악력도 좋습니다. 주민규란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움직임도 좋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요 선수 중에 에르난데스가 스피드도 좋고 드리블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 역할도 잘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술 완성도가 좋은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여기도 감독이 좀 경질됐어요. 김학범 감독이 경질됐고 김정수 임시체제로 이제 남은 시즌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칭 스태프 간의 이런 전술적 판단이 엇갈리는, 결국 한마디로 지도부가 불안하다, 선수들도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수비 가담이 좀 늦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커버 타이밍이 늦어진다든지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대전이 조금 더 1대 0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1점을 주고 시작하잖아요. 1마인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0 또는 0대 0이다. 이제 무승부만 가든다 하더라도 1마인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고민 잠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1대 0 또는 0대 0. 어쨌든 제주 SKFC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 우세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마인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2대 0 또는 1대 0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하나 언더, 이번에는 언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잠깐 고민을 했던 이유는 제주 SKFC가 진다라는 가정하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 높은 배당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고민을 했던 건데, 요거는 2.5 언더, 대전 하나는 2.5 언더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북현대 대 수원FC 대 전북현대입니다. 오늘 정말 경기가 많아요. 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응원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전북현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도 좋고 측면도 좋고 이런 연결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꼼빠뉴라는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에서 높은 타점이 있어서 강점이 있고 제공권도 잘하고 공중볼 침투 능력도 좋아요. 그리고 체력도 일정하고 상대 수비 균열을 이제 누구냐면 김진규랑 같이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북 현대가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앙 수비진이 좀 키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볼 대응에서 열세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박이 제공권이나 강한 피지컬은 있긴 하지만 좀 머리 싸움이라든지 문전에서 골대 앞에서 존재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현범도 괜찮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세트피스라든지 이런 중앙 수비진의 평균 시장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전북 현대의 크로스라든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북 현대 승으로 오늘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FC 대 강원 FC 대 대구 FC입니다. 다들 너무 우리나라 축구 이해도가 많으시긴 하지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요거, 대구 FC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그 좌우 풀백 이런 오버래핑 이후 복귀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는 평이 있어요. 그리고 후반 체력에 떨어질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강원 FC 승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0대1이 됐든 0대2가 됐든 1대2가 됐든 요거는 강원 FC 승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대구 FC가 체력 저하가 심하다. 그리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강원 FC 같은 경우는 역습도 지금 최근 너무 잘하고 있고 속도 조절 능력도 모두 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뭐 김건이라든지 김대원이라든지 이런 같이 대구 시절에 한번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서로 호흡이 너무 좋아서 이런 볼 점유율을 좀 낮게 가져가고는 있지만 역습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경기. 왜냐하면 상대 양팀 모두 전술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 리스크를 상대방이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런 긴장감이 보실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강원 FC 같은 경우는 오늘 대구 FC의 패, 강원 FC의 승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C 안양대 김천 상무입니다. 요거는 둘 다 지금 경기가 팽팽해요. 그래서 먼저 코멘트 간단히 드리고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안양 같은 경우는 중원 밀도가 높고 짧은 패스를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다가 피지컬이 좀 좋다 보니까 포스트 플레이 좀 강하고 그리고 좌우 풀백 전진 타이밍도 좀 잘 맞아서 삼각 전개가 매끄럽다. 그런데 단점이 마무리 구간에 결정력인 좀 편차가 있습니다. 잘할 때 잘하지만 또 못할 때 못하고 선제 득점을 실패하면 템포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는 전역을 앞둔 주축들 얘네를 이제 쓰냐 안 쓰냐 이렇게 해서 말년까지 끝까지 활용하면 패턴이라든지 서로 호흡은 잘 맞을 수 있는데 로테이션 폭을 넓히면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호흡이 떨어지는 왜냐면 고참 말년이랑 신입들이랑 호흡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팀플레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 온도차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경기를 좀 재미없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승패 보지 마시고 그냥 FC 안양 같은 오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가시고 그냥 재밌게 그냥 즐기면서 이번 경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 말년들 잘하냐 FC 안양 오늘 잘하냐 못하냐 예전에 같이 뛰었던 애들 같이 잘할 수 있냐 없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경기입니다. 오늘의 메인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보시면은 폰세가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7승 1패 그리고 방어율 1점대 MVP 수상이 거의 확정적이고요. 역대급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삼성 상대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 자체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게다가 홈에서 하나 타선도 충분히 살아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투수는
가라비토, 헤르손 가라비토입니다. 11일에 쓰기랑 2차전 선발로 나서서 6이닝 3실점 보여줬는데요. 휴식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요번 가을 야구에서 이 가라비토 영입한 기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그 이상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타선들이 이미 홈런도 많이 치고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번 원정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함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쨌든 삼성이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텐데 1차전 우천 취소가 되면서 삼성 투수한테는 조금 정말 도움이 되고, 한화 입장에서는 쓰기 까다롭긴 했지만 어쨌든 요 기세라고 보시면은 삼성이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한화 충분히 쉬었고 똑같이 우천 취소로 하루 더 쉬었고, 그래서 5회까지나 6회까지 전반까지는 한화가 이를 점유할 수 있을 때, 왜냐하면 폰세가 선발일 때 이때 얼마나 더 점수를 많이 가져가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가 한 3대2 정도, 3대1 정도로 전반만 잘 가져가면 어떨까. 그래서 한화 승 가져가시면은 될 것 같고, 그런데 둘 다 일단 투수가 좋기 때문에 7.5 언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풀 가져가시는 분들 한화 승, 그 다음에 고배당 조금 높이시겠다 하면은 저희 투투 아카데미에서는 직접 한화 언더 보겠습니다. 한화 언더로 가져가시면은 오늘 재밌는 경기 보시면서 오늘 좋은 경기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오전에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아서 오늘은 우천 취소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한국 야구 응원하시는 분들 재밌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야구입니다. 오늘은 소프트뱅크랑 니폰엠 경기 아마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요. 보시면 소프트뱅크랑 지금 니폰이 벌써 4차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최근 결과 보시죠. 니폰엠 1승? 이거 아니죠. 오늘 4차전이고 이게 좀 잘못 떴네요. 2대1로 이겼고 3차전까지 진행이 됐고 오늘 4차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2번 이겼고 어제 니폰엠이 크게 이겼어요. 오늘 선발 투수 보면 토지이카 토모이자가 13승 5패 1점 초반대, 너무 좋은 투수고, 기타야마 코틱 얘도 9승 5패 1점 초반대 1점 중반대라고 하겠습니다. 둘 다 오늘도 투수전이 될 확률이 높아요. 불펜전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소프트뱅크가 2승 1패 1패 2승 그리고 니폰의 입장에서는 1승 2패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서 니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승패 보지 마시고 요거는 점수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수의 전력을 취할 거기 때문에 5.5 언더 일본 야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투수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다음은 농구입니다. 농구. 오늘 농구 3경기 있는데요. 또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위 원주 DB입니다. 현재 1위고 어쨌든 이선 알바노랑 헨리 앨리슨이 완벽하게 호흡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상승 추세가 완전히 기세를 탔고, 어쨌든 알바노가 템포 조절이 너무 좋고 공격 리듬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헨리 앨리슨 같은 경우도 앨리슨은 키가 꽤 크죠. 키가 꽤 크지만 중앙에서 또 외곽에서 슈팅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페인트 존이랑 3점 라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상재라든지 이런 세컨 찬스 만들어주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완벽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노 같은 경우는 외곽이 좀 잘, 이정현 외곽 슈팅이 좋은 선수가 있고, 경기 운영 능력도 꽤 좋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때, 또 리바운드
이 캔바오가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는 하는데 수비를 하는 속도가 좀 느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밑이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또 후반에 체력 저하가 심하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농구는 체력전이다 보니까 체력 분배 그리고 이 체력 저하 후반부 어떻게 가져가냐가 많은 경기 승패를 좌우지하는데 고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원주 DB가 이길 확률이 높다. 그리고 외곽 슈팅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토노가 골 경절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언더, 원주 DB도 농구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안정적 배팅 가져가시는 분들, 다볼 가져가시는 분 한 번씩 말씀드리죠. 이렇게 기본 원주 DB 승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언더, 원주 DB 언더로 저희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호주 리그입니다. 호주 리그가 중간에 좀 꼈는데 요 웨스트웬더 대 멜버시티, 멜버시티 대 웨스트웬더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좀 가볍게 의견 드려보면 요거는 멜버시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멜버시티는 오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멜버시티는 호주 리그는 멜버시티 오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 경기입니다. 한 경기고 다시 이제 배구도 시작이 됐어요. 여자 배구인데 김연경이 최근에 좀 머리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김연경 덕분에 여자 배구가 많이 흥했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칭찬해주면서 흥국생명 대 대전 정관장 한번 살짝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빠른 템포 공격도 있고 사이드아웃 루트가 중심인 팀이에요. 그리고 최은지라든지 정윤지라든지 문지윤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꽤 많고 다만 이제 공격이나 이런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수비 포지션 전환 시에 서로 소통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어서 세트 후반에 집중력 싸움에서 약점을 드러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구 정관장 같은 경우는 수비 중심의 전술적 구조가 완성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흥국생명보다 수비 안정성이라든지 라인 밸런스, 커버 타이밍 이런 완성도가 높은 팀입니다. 그래서 흥국생명은 공격, 그 다음에 대전 정관장은 수비. 그래서 공격 대 수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대전 정관장의 승 보고 있습니다. 대전 정관장의 승을 보고 있고 지금 점수가 4세트 간다 하더라 3세트까지 가서 한다 하더라도 점수 차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대전 정관장 승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시 농구입니다. KT 소닉붐 그 다음에 한국가스, 대구가스공사 이렇게 경기입니다. KT 소닉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개막 시즌 이후부터 완성도가 좀 많이 공격 전개가 좀 좋아서 눈에 띄게 작년 시즌보다 눈에 띄게 발전한 팀이에요. 김선영 확실히 지금 빠른 템포 전환도 잘하고 있고 시야가 넓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찬스라든지 순간적인 킥아웃 패스도 잘하고 있어서 골 연결이 지금 좋고 힉스도 피지컬이 좋잖아요. 그리고 존재감이 확실하고 그래서 중앙 미드레인지 그리고 골밑 동시에 득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골을 넣을 확률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구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벨랑겔이 하프코트에서 좀 템포 조절을 잘하고 있는데 압박이 좀 강한 팀 만나면 볼 전개가 많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골밑에서도 이 마띠앙이 파울이 좀 많이 잦아요.
그다음에 로테이션 수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도 그렇고 리바운드 싸움도 모두 밀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후반에 체력 떨어질 때 실점할 확률이 어, 실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KT 소닉붐, 김선영, 스타 플레이어 가져가면서 뭐 스타 플레이어가 다냐 뭐 그러긴 않지만 로메로도 있기 때문에 또 힉스도 있고 그래서 KT 소닉붐은 그냥 승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시면은 적어도 스모페든 5.5마엔이든 지금 배당이 똑같이 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5점 승부 저희 조투 아카데미에서는 소닉붐 승 보면서 한국가스가 후반에 체력 떨어지면서 실점할 확률이 높아진다. 수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서 5.5마엔 가져가시거나 네, 이런 배당 싫다. 안정적으로 그냥 요건 기본 배당 하나 가져가고 싶으시다. 이렇게 하면은 소닉붐 승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 LG입니다. 창원 LG 대 서울 삼성, 서울 삼성 대 창원 LG. 지금 원주TV랑 똑같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어쨌든 너무 수비가 좋은 팀이에요. 아셈 마레이도 좋고 칼 타마요도 좋고 유기상도 좋고 그래서 수비로 시작해서 수비만 하다가 공격까지 가는 이런 구조가 너무 완벽히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서울 삼성은 뭐 한호빈 또는 니콜슨, 구탕 이렇게 공격을 많이 시도는 하고 있는데 잘 들어갈 땐 너무 잘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땐 너무 안 들어가는 이제 이런 기복이 크다. 기복이 크다. 그래서 오늘 기복이 반대로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서 잘할 수 있다라면 삼성의 편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률이라는 게 있고 저희 그동안 봐왔던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창원 LG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창원 LG가 수비가 너무 촘촘해서 그리고 서울 삼성의 서울 삼성으로부터 실책 유발한 다음에 속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창원 LG 승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낮죠. 너무 낮으니까 이거는 5.5마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2부 리그 일본 2부 리그입니다. 이와타 대 도쿠시마. 요거는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2.5 언더, 2.5 언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리그 다시 바렌나부 대 고후, 고후 대 바렌나인데 요거는 저희 2.5 오버 보겠습니다. 2.5 오버 보는 게 좀 있긴 한데 요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주 리그입니다. 멜버른 빅토리 대 오클 FC, 오클라마겠죠? 제가 잠시만요. 네, 제가 맞네요. 멜버른 빅토리 대 오클랜드 FC, 오클랜드 FC 대 멜버른 빅토리. 요 경기 같은 경우는 골이 좀 많이 터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오버, 멜버른 빅토리도 오버 가시면은 오늘 좋은 경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 글로리랑 블링스 피닉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데 웰링턴 피닉스, 퍼스 글로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퍼스 글로리 승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호주 경기 누가 이기고 지고 사실 좀 의미가 없어서 이것도 안정적으로 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영상 벌써 지금 1시간째 찍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저 좋아요 응원으로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으로 저 한번 열심히 하라고 남은 영상도 잘 찍어보라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영상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